글로벌 윈드 에너지 카운슬 GWEC가 글로벌 윈드 리포트 2022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풍력 발전 현황을 정리하고 과연 그 탄소 중립 실현 수단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2021년 신규 설치 용량이 93.6GW여서 누적 풍력 발전 용량은 글로벌 837GW라고 합니다. 이것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12억 톤 절감 효과가 있고요. 이게 남미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작년 전체 CO2 배출량,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서 363억 톤이었는데 이것의 3.3%가 풍력 발전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문제는 저 설비 용량 또 12억 톤, 이것이 최대치, 설비 용량 최대치에 상응하는 이론값에 불과하고 실제는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가에 따라 바람 부는 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걸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그 신규 설치한 저 내용은 20년에 95.3GW보다는 감소한 것인데, 이는 그 육상 풍력 발전 신규 설치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상 풍력 옵쇼어는 21.1GW로 그 신규 설치돼서 사상 최대치였고요. 육상 풍력은 72.5GW로 해서 20년에 88.4GW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중공과 미국에서 주로 감소한 것인데, 중공의 경우에는 작년에 30.7GW가 신규 설치돼서 20년에 50GW보다는 비교적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Feed in Tariff, 즉 FIT 이 정책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FIT 정책이라는 것은 풍력 발전은 화력 발전보다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력 생산 단가 차익을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게 작년에 종료되면서 신규 설치가 줄었습니다. 미국은 육상 풍력이 12.7GW가 새로 설치됐는데 20년에 16.9GW보다는 이것도 많이 줄었는데, 원인은 팬데믹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장애가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3분기 이후에 프로젝트 집행이 감소됐다는 것입니다. GWEC 이거 주장을 이제 살펴보면은 대략 앞으로 5년간, 즉 2026년까지 매년 한 110GW 아마 신규 설치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 앞으로 5년간, 그러니까 한 557GW 정도 추가 설치가 돼서 이 경우 전체 그 풍력 발전 용량이 글로벌 한 1,400GW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설치 속도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너무 늦어서 앞으로 한 10년간 작년 설치량 94GW의 대략 한 4배 속도, 즉 매년 한 370GW씩 신규 설치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2050 탄소 중립, 또 지구 온난화 1.5도씨 이거 목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을 이렇게 대규모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 주장, 저는 잘 동의가 안 됩니다. 네. 우선 지구 온난화하고 1.5도씨라는 것은 지구 기온 온도 올라가는 것을 산업화 이전의 그 평균 온도보다도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기온 상승이 1.5도 이내로 제한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도 대략 평균 1.1도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5도 이내로 줄여야 한다면 0.4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할 수 있다. 왜 영원히 못하는가? 지금 안 하면 중간에 재앙이 닥치니까 망한다는 거죠, 지구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이 278ppm이었는데 지금은 413ppm으로 올라 있고, 이게 농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IPCC는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0년 배출량보다도 대략 4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그다음에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을 냈고 이것을 모든 국가가 다 받아들인 거죠.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2010년 배출량이 330억 톤이니까 그럼 2030년에는 182억 톤으로 줄여야 하고요. 2050년에 탄소 중립이라는 의미는 원래 이 지구의 탄소 순환 체계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지구가 탄소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지구가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만큼만 신규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탄소 배출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구상에서 탄소 배출은 줄어드는가입니다. 2021년 에너지 관련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라고 하죠. 363억 톤입니다.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에 좀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팬데믹 때문에 글로벌 셧다운 현상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21년에 바로 사상 최고치 갱신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탄소 배출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인가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지구 전체의 핵심 고민거리입니다. 세계 에너지 기구가 2020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세계 4대 발전원은 석탄가스 수력 원자력입니다. 석탄이 35%, 가장 많습니다. 비중이. 가스 23%, 원자력 10%입니다. 수력이 16%나 되는데 원래 수력은 전통적으로 재생에너지원입니다. 재생에너지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는 아니고 구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으로 불리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은 아직도 이제 미미합니다. 요거 함께 매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력 1kWh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를 해봅니다. 독일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것을 제가 사진으로 캡처했습니다. 석탄은 CO2 1000g 나오고요. 가스는 486g 나옵니다. 즉 석탄의 절반 이하입니다. 태양광은 43g, 풍력은 16g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풍력 발전이 정말로 매력적인데 그런데 발전 단가를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공시한 내용인데 원자력은 67원, 석탄은 155원, 가스는 247원, 태양광 풍력이 204원입니다. 그래서 석탄은 싸지만 더러운 연료이고 가스는 비싸지만 깨끗하고 원자력은 싸지만 어쩐지 무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태양광 풍력은 매우 비쌉니다. 한전이 공시한 저 자료에도 204원으로 매우 비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저 자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보다 훨씬 비싸다는 뜻이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속히 제대로 된 자료를 좀 다시 조사해서 공시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저기에 조작이 있다면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에너지의 본질. 이것은 저렴하게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즉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력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렴하게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즉시 이런 뜻입니다. 이런 그 에너지의 본질적 기준에는 풍력과 태양광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작년에 북해에서 발생했습니다. 세계에서 풍력 발전 입지로 최상급으로 평가되는 그 북해에서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바람이 예년처럼 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에너지 대란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자, 작년 말 현재 풍력발전 설비 용량 837기가와트라는 저 의미, 저거는요,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 최대치일 뿐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발전했는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거 예측 못합니다. 예측 불능입니다. 저거는. 바람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이용률이라는 이 개념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보면 태양광은 9.9%, 풍력은 19% 이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100일 동안 제대로 전기 만든 날짜가 태양광은 10일도 안 되고 이런 뜻이죠. 1년에 30일 겨우 넘기고 이런 뜻입니다. 풍력은 20일도 안 되고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저런 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루 중 반은 밤이잖아요. 태양광의 이용률은 50%가 이론상 최대치고요. 절대로 이것보다 높을 수 없고요. 비 오고 구름 끼면 이용 못 하고요. 그것도 햇빛이 어느 정도 세기 강도가 있어야 되지. 가령 뭐 해 뜨고 나서 가령 뭐 한두 시간, 해지기 전 한두 시간은 전기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아무리 연구개발을 한다고 해도 뭐 한계가 딱 있는 겁니다. 풍력 설비 용량 1000기가와트라 해도 연평균 200기가와트만 생산이 된다면 이걸 믿고 에너지 안보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원자력이나 화석 연료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은 필요할 때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주력 에너지원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에너지 안보의 치명적 결점이고요.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 수리할 수 없는 원초적 결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은 경제성이 자체적으로 담보되는 한도에서 잘해야 보조적 에너지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보조적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바람이 쌩쌩 불고 해도 쨍쨍 내리쬐서 전기가 잘 만들어지면은 그럼 그건 무조건 써야죠. 그건 무조건 사용하고, 그러나 대신에 뭘 줄여야 합니다. 가스 발전을 줄이는 거죠. 그게 비싸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그렇게 되면은 비 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에서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때는 가스 틀어서 발전해야죠. 보조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태양광, 풍력 모두 입지 조건이 열등합니다. 한국은 땅은 좁지만 어떤 그 경제 활동은 글로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한국이 입지 조건이 열등하다면 한국이 할 이유가 없죠. 저게 주력 에너지 안보도 아닌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등한 곳이 북해라는 거 아닙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면 그 말은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 가령 북해에다가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투자해서 거기서 돈은 거기서 벌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한국 내에서는 가령 뭐 탄소 포집 기술 이런 걸 집중 연구를 하고 해서 탄소 포집 장치를 잘 갖춘 가스 발전, 그다음 원자력 이런 걸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력은 지금 새로 개발할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잘 활용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1년에 몇 번 이렇게 비가 많이 와야지 수력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전기보다도 더 소중한 그 자원이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자원 관리용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지열이나 조력 발전도 매우 매력적이긴 한데 한국에서 지금 그 경제성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개발 소식은 아직 저는 지금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풍력, 태양광 이런 거는 독자적으로 보조금 없이 경제성이 확인되면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만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